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지난 1월 9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지 오늘은 관련된 내용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회적 약자를 촘촘히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합니다. 위기가구를 정확히 발굴하기 위해 수도료, 가스료 체납, 고용 단절, 질병 채무 등 시스템상의 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위기정보를 입수해서 활용하고, 위기정보가 입수되면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을 진행해서 복지 욕구가 확인되면 지자체 집중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지자체, 통장 2장, 일반 국민 등 민관이 협력해서 촘촘히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해 기관 간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를 연계해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고요.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주간활동 이용시간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하고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 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복지 수요에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죠.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각지대 청년 발굴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상향 등 소득과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요. 학교, 지자체 등을 통해서 가족돌봄 청년을 찾아 가사, 간병, 휴식, 병원 동행, 상담 지원 등의 맞춤 통합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고립 운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지원,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폭 확대를 통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우울, 불안 등을 겪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복지 수요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고요.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과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지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며 건강 수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고 재난과 감염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등의 보상을 강화해서 지역과 진료 과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병상수급 계획 수립, 전문의 중심 인력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필수 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재난에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관계기관의 합동훈련과 이송, 진료 간의 정보연계 시스템 개발 등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 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난심리지원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 항목 재점검, 외국인 등 건강보험 가입 자격 정비,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고요.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중심 부가체계 개편, 중증질환 고가치료제 등재기간 단축 등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시작으로 FGI,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추진해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바이오헬스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저출산 대응 중심으로 시행해오던 인구정책을 초고령 사회, 인구 감소에 대비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적응 방안 마련 위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일, 육아, 병행을 지원합니다. 출산 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들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육아쉼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간제 보육도 2024년 읍면, 동별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2023년에는 1,030개 반으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여기에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를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요. 보육교직원 인력 지원, 권리 보호, 국공립 확충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만 노인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복지도 정말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소득과 일자리, 여가 지원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중심 노인 일자리 확대, 복지관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및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합니다. 재가수급자에게 방문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확대, 치매 안심 주치 시범사업 추진, 의료 요양 통합 판정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의료를 지원하고요. 간호나 목욕 등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재가 서비스도 5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더불어 돌봄, 여가, 의료 등의 복합 서비스를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거주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업들 외에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바이오헬스 육성, 수출, 총력 지원 등과 같이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